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의학교육 정상화의 길이 정말 멀고도 험합니다. 충북대 의학과 학생 전원이 마감 기한 내에 복학 신청을 했지만 정작 수강 신청을 한두 과목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뜻이 아직 없다는 뜻이어서 상당 기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복학 신청 마감을 당초 지난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이틀 연장한 충북대. 미복귀 시 제적 대상이 되는 본과의학과 학생 170여 명이 복학 신청을 완료했다고 대학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이 정상적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학과의 경우 보통 한 학기에 6, 7과목을 수강하는데 대부분의 복학 신청자들이 한두 과목만 신청했습니다. 반쪽 등록이자 수업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9시가 좀 넘었지만 강의실로 돌아온 학생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학은 신청했지만 수업에 본격 복귀할 뜻은 아직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비대위 측은 학생들의 마음이 아직 돌아온 것 같지 않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등록 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충북대는 수업 시간표를 다시 짠 다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수강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본과생들이 최소 학점만 신청한 것은 제적은 피하되 유급은 각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차례 연기된 의학과 개강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록 이후 실제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복귀로 판단할 수 있다며 복귀율이나 의대 모집 인원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도심이든 시골이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요즘 택시 강도가 웬 말인가 싶습니다. 청주에서 한 승객을 가장한 50대가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며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트렁크에 감금됐던 택시기사는 4시간 만에 겨우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강도짓을 한 50대 남성은 1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합니다. 이 승객은 인적이 드문 청주시 낭성면의 한 마을로 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는 10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객이 60대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용의자는 출발 지점에서 약 20km 떨어진 이곳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게 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목적지가 여기입니까? 하고선 딱 저걸 갖다 하는데 뒷좌석에서 바로 목에다 칼을 갖다 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불가항력이죠. 택시기사의 카드를 빼앗아 인근 ATM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강도 용의자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트렁크에 가둔 채 청주 일대를 배회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장소와 15km 떨어진 공터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트렁크에 갇힌 택시기사는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탈출해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더듬더듬 해갖고 손 딱 저걸 갖다 하는데 손에 뭔가 하나 딱 잡히더라고. 딱 제꼈어요. 그렇다면 딸깍하고 열리는 거예요. 용의자가 떠나고선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됐었거든요.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토대로 강도 용의자로 50대 A씨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7시간 만인 어제 오후 3시쯤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그제 청주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을 해 반대 차선에 서 있던 경찰을 들이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신호를 무시한 채 반대편 차선으로 내달립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는 결국 신호를 기다리던 경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그제 오후 12시 40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72살 여성이 몰던 차량이 역주행 사고를 내 경차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 3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2차 사고까지 일으켜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급발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장을 일부 좀 하셨다고 하네요.
2년 전에도 음성군에서 77살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70대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3만 1천여 건에서 2023년 3만 9천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주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반납률은 고작 2.4%에 그쳤습니다. 면허 반납제도 이상으로 뭔가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던져주고 나서 스스로 판단해서 반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데 치매 검사와 아울러 실질적인 사고 방지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효과가 있다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도 빨리 서둘러서 의무화시키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이 융합적으로 진행돼야지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합니다.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김영환 지사를 본부장으로 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가운데 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감시원 예찰과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행위는 전체 259건으로 총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소백산과 월악산 국립공원의 입산을 무기한 전면 통제합니다. 산불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백산은 20개, 월악산은 24개 탐방로 전체가 대상입니다. 공단은 불법 소각행위와 흡연, 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주 야간 순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주도시공사가 연내에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의 공적 환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산업과 주거가 있는 복합도시로 조성 중인 청주 테크노폴리스입니다. 지난해까지 개발 이익은 784억 원 규모로 청주시의 지분율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628억 원은 민간 출자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이런 산단 조성과 도시개발, 공공임대 등 30여 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대부분 민간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개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 창출과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용역 보고회에서는 현 청주시설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산업단지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단 아파트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개발 사업에 공사가 또 들어갈 수 있고. 청주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전국의 30대 주요 자치단체와 비교하더라도 면적 1위, 인구수 5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청주시설공단을 도시공단으로 전환할 경우 10명 이내 충원으로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청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가운데 8명이 도시공사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개발 이익을 우리 청주 지역에 재투자하고 또 우리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도 우리 공사화해서 추진하면. 청주시는 오는 6월 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올해 안으로 출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는 무심천 벚꽃 개화 기간인 내일부터 12일간 안전사고 예방 인력 2,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무심동로와 무심서로의 남사교부터 제1운천교까지 3.1km 구간에 자율방범연합회 등 9개 봉사단체와 공무원 등 2,100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해 차량 보행자 통행 지도와 응급의료 지원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청주예술제와 푸드트럭 축제 기간 하루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대비해 안전순찰과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충주시가 무료 공영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점유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충주 종합운동장 무료 공영 주차장에 카라반 수십 대가 한 달 넘게 장기 주차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분당 200원, 이를 최대 8,000원의 주차 요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북 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 통계를 보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충북 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565가구로 전달 403가구보다 162가구가 늘었습니다. 전달 대비 증가율은 40.2%로 전국 평균 3.7%, 14개 지방도시 평균 4.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충북 지역 쌀 생산 비용이 10헥타르당 89만 6천 원으로 전국 도 지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헥타르당 충북의 생산 비용은 89만 8천 원으로 전북 92만 1천 원, 강원 90만 1천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직접 생산비 가운데 비료비와 농약비, 위탁 영농비가 높아서인데 10헥타르당 순이익은 27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24.3%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산지 쌀값 하락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으로 들여온 정치자금을 부정관리한 혐의로 A정당의 전 충북도당위원장과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정당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억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관리,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충주경찰서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압수한 충주 지역 음주운전 차량은 총 13대로 승용차 12대와 오토바이 1대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망사고 음주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피해와 재범 등이 우려될 경우가 있다며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할 수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